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이 대량의 현선물 매수를 하며 시장을 들어올렸고 유럽도 미국도 신고가를 갱신하며 1월이 마지막 흐름을 화려하게 장식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가 장마감 1시간을 남겨두고 급등을 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엘리자베스 상원의원이 이 파원이에게 천문학적인 금리 인하 요구를 한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상승의 원인이었는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개장 후 1시간 동안은 갭 상승을 했지만 아주 좁은 진폭 내에서 머물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만큼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고 이렇게 하단이 단단히 지지된 상황에서 오전 10시부터는 현물 매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지수는 레벨업을 시도하게 됩니다. 어제 시황에서도 언급했지만 자산군별 1월 성과를 비교해보면 글로벌 위험 자산들은 저 위에서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지금 유난히 성과가 낮은 상황이죠. 아무리 반도체, 2차 전지에 얻어맞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1월이 거래일이 지금 사흘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1월 월봉을 또 밀어내기는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는 삼성전자 2천억도 있지만 실적이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는 초저 PER 주식들 또 초저 PBR 주식들에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우리 증시 대표적인 무관심 종목인 자동차 업종만 봐도 이 피어그룹 내 도요타라든지 GM 이런 거와 비교해봐도 야 진짜 주워 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가 매매하기에는 베타가 지나치게 낮고 또 변동성도 낮아서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로 깔아놓고 장기 월물 콜옵션 좀 매도해 놓으면 얼마나 속이 편합니까? 그러니까 꼭 베타가 높은 날아다니는 주식들을 매매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6천억이나 질렀어요. 그런데 선물 미결 약정은 장중에만 8,000계약 가까이 증가했을 뿐 장마감 무렵에는 미결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즉 우리 시장에 대해서 선물로 투기적인 롱 볼 생각은 없지만 현물 바스켓 중 이 바텀 피싱할 만한 종목들은 사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점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소극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선물 베이시스는 오늘도 이론 베이시스 대비 평균 마이너스 0.4포인트 저평가 상태를 유지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프로그램 차익 매수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선물 지수가 1월 중순 이후로 기록한 고가를 갱신해 나가자 간만에 콜옵션 롤링업이 나왔는데요. 그동안에는 행사가 340에서 325의 박스를 만들면서 지수를 가두었다면 오늘은 340을 345와 350으로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상단을 조금 더 열어둔 형태로 마감이 되었어요. 특히 오전 11시 이후로 현물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남은 1월이 거래일에 하락보다는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그런 롤링업이 나왔죠. 그래서 콜옵션 미결작정이 크게 빠졌는데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은 당일 상승분을 모두 반영해서 그런지 얼마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장을 하락으로 전환시킬 만한 별다른 요소가 없다는 걸 고려하면 풋옵션은 한참 더 다이어트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시장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풋옵션 매도는 얼마 쌓이지 않고 있어요. 변동성도 얼마 죽지 않았죠. 현물 시장은 마감 동시 효과에만 종합주가 지수를 16포인트를 빼서 2,500선으로 밀어버렸는데요. 마구 당기기에는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죠. 아마 자신감 있게 상승을 보았다면 종가 고가로 마감시키고 선물 또한 미결제 약정을 그대로 쌓아서 넘겼어야 되는데 오늘로써 선물 미결제 약정은 1월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25만 6천 계약까지 내려왔는데요. 내년 2월에는 좀 방향성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 휴장인가 싶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일단 경제지표 발표도 없었고요. 지난주 마감까지 상승한지라 유럽 증시 오전장은 가볍게 눌린 채 횡보를 하였는데요.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부터 유럽 증시는 조심스럽게 오르기 시작했고 미국 본장 개장 후 미국 증시는 차익 실현성 눌림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유럽은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하여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됩니다. 유럽 증시 상승 마감과 달리 유로화는 의외로 강하게 눌렸는데요. 다분히 기술적인 눌림이라고 보지만 지난주 ECB 금리 동결에 대해서 ECB 위원들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는 오버액션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균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으며 이것이 통화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나름 도비시한 발언을 했어요.
또 ECB의 그 센테노 총재도 5월까지 기다릴 필요 있나? 인플레이션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카지미르는 딱 잘라서 금리나 논의는 시기상 좋고 4월보다 6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장기물, 단기물 할 것 없이 상승 마감했는데 이것도 특별한 뉴스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1월 한 달간 채권 시장이 과도하게 눌렸다는 인식으로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채권 매수가 들어온 게 있고 또 미국 국채는 그 미국 재무부가 1분기에 7,600억 달러를 차입할 것이라는 소식.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그 채권 발행 기대치보다 이 550억 달러가 감소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들겠네. 그래서 채권 가격이 강하게 튀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도 이 소식에 강하게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통화시장도 마찬가지로 비달러가 바닥권에서 이 소식으로 강하게 튀게 됩니다. 하지만 달러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아니었고 그냥 장중에 상승했던 달러 인덱스를 누르는 정도로 마감했는데요. 아직 비달러 바스켓은 1월 중순 이후로 좀처럼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저는 FOMC 이후로 방향성을 잡을 것 같아요. 한편 기름 시장은 의외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중동의 미군 기지가 무장 세력에 의해서 다수의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사망자와 중상자 여러 명이 나왔다. 이 소식 때문에 월요일에 그 CME 전자거래가 시작되면서 S&P 지수는 갭 다운 나왔죠. 또 기름은 갭 상승이 나와서 텍사스 기름 기준 79.29달러 찍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세션에서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하던 유가는 유럽 세션 들어서 본격적인 매물 압박에 시달리며 내려게 됩니다. 물론 지난주에 그 워낙 이격이 벌어지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그 차익 실현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봤죠. 물론 또 거기다가 이제 그 브렌트 기름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80.79달러에서 그 금요일 장마감까지 강한 숏스퀴즈가 나왔죠. 그래서 아시아 세션 시작하니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 반영, 그래서 84.17달러로, 그러니까 주말 리스크에 유가가 3.6달러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미 시세에 다 반영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차익 실현 나왔다고 보는데요. 천연가스도 지금 1월 중순까지 올랐던 자리에서 계속 빠지고 있어요. 거의 뭐 15일 내내 빠지고 있는데 오늘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계속 밀리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나마 구리는 유럽 세션 시작 후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 덕분에 오지 그리고 루니 같은 상품 통화는 유로화나 페소화가 눌리는 상황에서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개장 초에는 아주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변동성이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럽 증시가 반등을 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S&P 지수도 오르는 상황에서도 변동성은 올랐는데요. 물론 이제 워낙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FOMC 앞두고 변동성 오르는 것은 저는 자연스럽다고 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변동성 상승분이 실현되는 지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본장 개장 후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주요 AI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 애플은 계속 눌림이 나왔어요. 오늘로서의 애플과 마소는 확실하게 시총 1등 자리를 바꿔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우지수 또한 상승할 때마다 얻어맞기를 반복했는데요. CNN-발 보도에 의하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민주당 동료 의원 3명이 제롬 파웰 연준 의장에게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달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진 시각은 0시가 좀 넘었었어요. 이때 채권시장 반응 안 했어요. 증시 또한 AI 주식들 열심히 올라오고 있었지만 차익 실현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시장이 올라갔다? 이건 아니죠. 게다가 CNN이 어떤 방송사입니까? 민주당이 나팔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걸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왜 올랐을까 생각해보죠. 사실 새벽 1시 이후로 시장을 한번 밀어보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 증시가 마감까지 계속 강세 보였죠. 또 오르던 변동성도 더 이상 오르지 않아서 장중에 들어왔던 슈포지션들이 조심스럽게 발을 빼기 시작했다고 봐요. 새벽 3시 이후에도 시장은 한 차례 눌리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눌림을 또 극복하면서 숏스퀴즈가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새벽 5시에 미국 그 1분기 채권 발행 규모가 예상치보다 550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 그때부터 본격적인 스퀴즈가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장중 흐름을 보면 메타,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주식들이 새벽 2시 이후로 매도세의 항복이 나타나면서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1월 마감 앞두고 야 이거 숏은 없구나 하면서 항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과하게 눌렸던 테슬라마저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FOMC 전까지는 하락은 없다는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이렇게 S&P 지수가 신고가를 가면서 4,956포인트라는 아주 놀라운 자리에 도달했는데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1월에 이렇게 강하게 당겨버리면 어떻게 하나 싶어요. 이게 멀리 갈 것도 없이 2021년 1월이 우리 증시 흐름이 생각나요. 코로나 이후로 2020년 한 해 동안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 2021년 1월에 우리 증시는 폭등을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1분기 내내 아주 조심스러운 하향 박스에서 움직였습니다. 물론 의미 있는 하락은 나오지 않았고 3분기 들어서 시장이 빠그러지기 시작했죠. S&P 지금 옵션 미결 동향을 보면 혼돌 매도 형태, 그러니까 4,850 이상을 가든 4,450 이하를 가든 크게 움직여주길 바라는 포지션인데 일단 4,850 위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도 시장은 의미 있는 하락 전환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FOMC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변동성 선물이 14.2포인트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뺄 생각이 없다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래도 참 과하지 않나 싶네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 얼마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콜옵션 롤링업이 이미 이루어진지라 추세적 매수보다는 박스의 상단이 확장된, 그러니까 350에서 325 구간에서 프리미엄 다이어트가 이루어질 것을 보는데요. 풋옵션 매수는 가장 나쁜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콜옵션 매수도 뭐 그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340 양매도가 가장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홍콩 시장이 선물 1월물 만기예요. 어제 미국 세션에서는 홍콩 지수 선물이 꽤나 눌렸는데 선물 만기와 관련해서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10시 30분 이후에 눌림이 나오면 델타를 어느 정도 따라다니는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340 양매도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합니다. 해외 시장은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미국 세션이 리뷰에서 언급했듯이 1월에 AI 관련 주식을 과도하게 당겼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의 상승세는 언제든지 되돌림이 가능한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S&P 4,950에서 5,000 구간 사이는 이 퍼센트로는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위클리 3주차 S&P 옵션은 이미 콜감마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시장이 쉽게 하락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따라서 FOMC 이전까지는 저는 하락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숏을 강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롱을 따라갈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러셀 매수 포지션 오늘 2개가 늘린 것, 그리고 나스닥 매도 포지션 그대로 유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